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 판결이 과연 법과 증거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판단이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재판에서 비상계엄 그 자체가 곧 내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담고 있으면서도 군을 동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 판단인지 국민 앞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투입된 병력은 1000명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병력으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국가 권력을 정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습니까? 또 한편으로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3000여 명의 경찰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대규모 동원이 곧바로 내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까?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점은 2024년 12월 3일이었고 이후 계엄시 군경에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 논의가 2025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사건 이후 곧바로 관련법을 강화하는 입법이 과연 일반적 원칙을 위한 건지 아니면 특정인을 전제로 한 입법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도 존재합니다. 법은 사람을 향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위해 존재해야만 합니다. 법치주의는 감정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과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폭력이나 극단적 대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입니다. 법치가 흔들리면 국가는 흔들립니다. 판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모든 판단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외치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개인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성과 원칙을 상징하는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침은 인물에 대한 맹목이 아니라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 두 문장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탄핵 선고 당시 많은 분들이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구속되었을 때도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해봤자 달라지는 게 있느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까? 추운 겨울 거리에서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는 왜 목소리를 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아니었습니까? 헌법의 가치와 법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외쳐왔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실을 묻는
질문조차 멈춰버리게 됩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역사는 늘 증명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실은 언젠간 승리합니다. 그날까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멈추지는 맙시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